역사는 최태성! 자!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후반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후반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돼요. 네. 자, 힘들 때는 이렇게 뛰세요, 저랑 같이. 네. 도서관도 좋고, 어디 좋고, 같이 뛰면서 이렇게 좀 땀이 나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해봐. 이러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출발. 자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저항을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누어서 접근하시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저항이 국내에선 어떤 저항이 있었고 국외에선 어떤 저항인지 나누어서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주머니에 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일제강점기 문제는요 너무 쉽게 풀립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볼 텐데, 이번 시간은 1910년대 항일운동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항일운동을 했고 국외에서는 어떤 항일운동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외입니다. 자 이쪽 외쪽 국외. 자 이 국외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독립운동 기지건설. 독립운동 기지. 이 독립운동 기지를 결성하는 것, 이게 가장 국외에서는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항,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애국개몽운동할 때 여러분들 신민회 들어보셨죠? 공화정을 지향했고 그리고 또 하나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그 신민회 잊지 않으셨죠? 그 신민을 떠올리시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지금 서간도 지역에, 자 여기가 이제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지역이 있겠고, 제가 세 군데 찍을 거예요. 북간도 지역이 있겠고,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지도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연해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짠짠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이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있는 곳인데, 먼저 이쪽 서간도 지역. 정말 이 지역도요. 정말 이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이 땅 사가지고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씨 육형제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명동당 다 팔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가로 한 600억 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땅 사갖고요. 그 돈 다 독립운동에 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는요 정말 샛별같이 빛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누구한테도 일제시대 다 그랬다. 일제시대는 다 친일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다 그랬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세웠던 학교가 뭐였냐면요. 예, 바로 신흥무관학교. 맨 처음에는 이제 신흥학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신흥학교. 네,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신흥학교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북간도도 마찬가지예요. 김야견, 이쪽은 이제 이회영 집안이라면 일단 김야견과 몇 가문들이 또 이쪽 북간도에 가서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요. 다 재산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족교육 시킨 거예요. 이 민족교육 시켰던 이곳 출신들, 윤동주도 이곳 출신이고요. 문익환도 이곳 출신이고요. 송몽규도 이곳 출신이고요. 정말 그런 어떤 그 항일의 요람에서 그런 저항의 어떤 그 아이콘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그 대종교와 관련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광단 그러니까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한번 적어볼게요. 네, 서전서숙이라든지 또는 명동학교, 북간도 지역. 왜냐면 이 명동학교가 윤동주 학교 출신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 또 중광단. 여러분들 중광단 기억나요? 네, 중광단, 대종교를 믿는 이런 조직들 속에서 바로 군사 조직을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그 군사 조직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북로 군정서. 나중에 1920년도 바로 청산리 전투에 대대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북로 군정서가 또 바로 이 북간도 지역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은 아예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아예 마을을 형성을 해요. 그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한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한촌이 있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잠깐 등장을 한번 해요. 예, 대한광복군 정부가 살짝 한번 등장을 했던 그런 시기. 하여튼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이렇게 우리 어떤 항일 운동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바로 이러한 독립운동 기지가 바로 1910년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독립운동 기지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제가 그 신민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신민회 회원들이 또 연결이 돼요. 네, 신민회의 그 회원들이 또 이쪽으로 가서 바로 이런 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1911년 그 백오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신민회는 나중에 그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백오인 사건. 이제 일제가 신민회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 결사 활동하는 이 신민회를 가만히 두지 않아가지고 결국 백오인 사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1911년 해산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겪게 됩니다. 자, 어쨌건 1910년대 바로 독립운동 기지, 신흥무관학교,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광단 북로군정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1910년대니까 여러분들 무단 통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로 비밀 결사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활동을 한다. 국외에선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이고 국내에선 비밀 결사 활동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비밀 결사의 어떤 조직을 보면요. 이쪽 전라도 지역. 네,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있고요. 이쪽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독립의군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독립의군부는요. 독립의군부. 의자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의병. 이런 느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독립의군부는요. 이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네, 바로 임병찬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임병찬이라는 인물인데 임병찬이란 인물인데 이게 지금 의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출발하면 위정척사에서 출발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복고적인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복벽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벽주의를 지향했다. 이 복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회복.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한제국의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 놓겠다는 걸 지향하면서 싸우고 있는 독립의군부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구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이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광복회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한광복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바로 박상진이다라는 인물인데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최초의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직업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판사 출신 박상진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지잖아요. 그 시점에 사표를 던져요. 왜냐면 그 시점에 여러분들 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앞날이 보장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조선 엘리트를 앞세워가지고 통치하는 거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박상진은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왜? 박상진의 꿈은요,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의 꿈은 그 판사는 직업을 가지고 바로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동사의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박상진이 그 꿈이 명사였다면, 그 직업이었다면 아마 박상진은 사표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박상진은요, 동사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죠. 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내가 벌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일 테니까. 그래서 박상진이 얘기합니다. 내가 앉아있을 자리는 바로 이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판사가 벌을 줘야 되는 바로 그 자리, 독립운동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운동가 활동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의열투쟁했던 그런 조직이에요. 결국은 1920년대 교수형에 처해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박상진입니다. 여러분들, 동사의 꿈을 꾼 사람과 명사의 꿈을 꾼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상진은요, 무관학교도 세우려고 했고요. 네, 무관학교도 세우려고 했죠. 사관학교 뭐 이런 것도 세우려고 했고요. 만주 쪽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대한광복회는요, 지향했던 바가 바로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그 독립의군부는 다시 옛날 전제 군주제로 관련한 어떤 독립의군부, 의병, 위정척사, 성리학적 질서, 회복, 복벽주의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 대한광복회는 바로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사실.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고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를 통해서 처절한 저항을 했던 시기, 바로 그 엄혹한 바로 무단통치 시기에도 이렇게 저항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1910년대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이제 바로 민족 거족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 그 3.1운동의 에너지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1운동, 이건 뭐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는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3.1운동은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문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국외에서는요, 국외에서는 여기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걸 보자는 얘기예요. 국외에서는 바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있었고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요. 국외에서는 아니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고 국내에서는 바로 비밀결사 활동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네, 바로 비밀결사 활동이 있었다. 자, 이런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엔 정말 그 세계사적인 어떤 영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외에서는요, 저기 그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28 독립선언이라고 있었습니다. 28 독립선언. 바로 동경에서 도쿄죠. 이 동경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패전 국가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과정 속에 나온 게 뭐였냐면 윌슨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천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패전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1차 세계대회에서 일본은 전승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또 이렇게 28 독립 선언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환경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일어났던 운동, 이게 바로 3.1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누구의 죽음과 맞물려 들어가냐면 바로 고종의 인산일과 맞물려 들어간다. 고종의 인산일. 네, 고종이 죽죠. 근데 이 고종이 독살당했던 어떤 그런 소문이 쫙 돌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분노죠. 식민지였는데 이제 하나 남은 이 황제마저 이렇게 그들이 독살시켰구나. 있을 수 없다! 라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순종과 연결을 시키니 잘 나옵니다. 예,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나중에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3.1운동 때 이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일제가 정말 참혹한 방법으로 정말 학살이죠, 학살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암리, 예, 저 수원 화성 쪽에 있는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이 교회당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주로 남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근 다음에 거기 총격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교회당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마침 거기 또 아기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정말 애걸했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불을 붙여서 건물을 다 전소시키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사건이죠. 어쨌건 이 3.1운동의 영향은요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자, 그 영향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꿔놨다고. 누르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위 이게 무단 통치에서 예, 소위 그 문화 통치로 예, 바꾸어 놓는 통치 지배 방식의 변화를 바로 이 3.1운동이 가져왔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이런 것들을 기획은 했었는데 끝까지 지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어떤 그런 계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사실.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이름이 생일이 언제냐면 바로 1919년이에요. 바로 3.1운동과 함께 출발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100년입니다. 그 이름이 태어난. 그러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면 바로 2018년이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3.1운동 문제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참. 아니 지금 이게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떤 그 100년을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 다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슬퍼요. 저도요. 이런 이 시험과 이 다 연결이 참 슬퍼요. 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작 꿀랑 시험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꼭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하죠.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의의를 본다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 네,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라는 거예요. 공화정 정부. 최초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삼권 분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임시의정원. 이게 이제 입법부예요.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국무원. 이게 이제 행정부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제 법원. 네,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그런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국외 연결을 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모은다든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만든 조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다라는 겁니다. 연통제와 그다음에 연통제가 이제 주로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담당을 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다음에 교통국이 있습니다. 이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보를 또 수집하는, 그죠? 정보를 또 수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어떤 그 연통을 꽂아가지고 말이죠. 네, 이렇게 소식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조직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뭘 또 발행했냐면요, 애국공채라는 것을 또 발행을 해요. 네, 애국공채. 라는 것을 또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독립 같은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뭐 독립신문이라든지 이 독립신문이라면 독립협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료편찬, 우리의 어떤 역사를 정리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외교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쪽에 이제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이런 외교 활동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사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바로 중국 5.4 운동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3.1운동, 중국 5.4 운동,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민족운동의 어떤 아시아의 민족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3.1운동이다라는 거. 1910년대 그 험난한 무단 통치, 그 강압적인 폭압적인 헌병, 태형, 직결 처분의 그 무단 통치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 세우고 비밀 결사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거족적인 3.1운동의 결과물을 내올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10년대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라고 설명드렸죠. 먼저 이 독립운동 기지를 보면요, 신흥무관학교, 서전석 명동학교, 중광단, 북로 위치를 좀 잘 봐두시면 돼요. 봐두시면 되고, 비밀결사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이 대한광복회가 바로 이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비밀결사 이 활동이 있으면서 드디어 바로 이 3.1운동, 1919년 3.1운동으로 연결이 되죠. 고종의 인산일을 활용했고요. 제한미 학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치형태 바꿔놨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연통제 교통국 갖고 어떤 그 조직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범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상하이. 그죠? 네. 상하이에서 출범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우리 저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1920년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20년대로 한번 가봅니다.